오늘 이제 그 조세특례 국세 환급이랑 오늘 과정은 이제 비즈 렌탈까지만 하고 내일 이제 그 키오스크랑 그 아직 공개하지 않은 그 아이템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쩌면은 이제 오늘 강의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일까지 강의를 들어야지 본인이 이제 어떤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그 어떤 부분을 가지고 먼저 공략을 할 것이냐를 판단하기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돼요. 예, 잠시만요. 네, 그럼 첫 번째로 그 조세특례 국제 환급인데 오늘은 이제 비즈 렌탈이든 그 국제 환급 업무든 그 한번 내가 그 진행을 해보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 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개념 정리인데요. 혹시 지금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처음으로 이제 그 이 업무에 대해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계시면은 한 1번 눌러주실래요? 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긴 있네요. 네, 깡수정 님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이제 그 개념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저희 카톡방에서 단톡방에 이제 지금 한 120명이 넘게 들어와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공지사항이에요. 공지사항. 이, 이 공지사항을 조금 다들 좀 숙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숙지보다는 최소한 단톡방에 들어와서 이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공지사항을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한두 번 정도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 혹시 모르겠는데 그 영업인 계정 등록도 아직 안 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보시면 이제 단톡방에 처음에 들어오셔서 영업인 계정 등록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개념 정리가 돼 있는 필수 영상들 시청하시고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까지 제가 거기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확인 정도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되게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뭐 강의 시간에 막 깔깔대고 웃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그 온라인 강의는 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개념 정리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개인 같은 경우에 이제 연말정산이라든가 소득공제를 통해서 이제 국세를 환급받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연말정산이라 소득공제, 또 직장인 아니시더라도 뭐 12월 달이나 1월 달 이때 되면 이 그 소득공제라는 그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 개인이 이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내가 납입한 세금 중에서 그 국가가 어 네가 공제받을 부분이 있다는 그 항목에 대해서 그 세금을 냈던 세금을 환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업자 역시도 개인처럼 국가에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사업자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뭐 사업을 했지만 이렇게 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사업자들이 국세를 환급받는 거를 경정 청구라고 하거든요. 그 개인한테 뭐 소득공제라는 말을 쓰듯이 사업자한테는 경정 청구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사실 이제 그 용어 자체의 의미는 뭐 그 새롭게 바로잡아서 그 잘못된 거를 이제 청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국세로 환급받는 거는 이제 내가 5년 동안 그 사업자가 납부한 세금 안에서 그 세액 공제되는 항목에 의거해서 국세를 환급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그런 그 정정 청구라는 그 업무를 사업주분들한테 소개를 해서 이분이 몰랐던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환급금을
찾아드리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제 납부한 세금이잖아요, 납부한 세금 안에서. 사업자가 납부한 세금이 없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보통 사업자가 이제 국세나 지방세, 또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또 5월 달에, 매해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고요. 매해 3월에. 이 신고를 할 때 이제 기장세무사가 요 부분은 잘 해결을 해 줘요. 세액을 감면시켜 준다거나 뭐 자료를 만들든 어쨌든 해 가지고, 그리고 연세 항목에 대해서도 체크를 잘 해 주고, 비과세 항목도 체크를 잘해서 국세청에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세액공제 항목은 기장세무사가 잘 처리를 못 해요. 그 세액공제 항목은 조세특례제한법 29조에 해당되는 건데, 뭐 고용 창출 항목이라든가 경력 단절 여성 고용, 뭐 청년 고용, 또는 뭐 그 고용 그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또는 뭐 설비 투자라든가, 이 조세특례법 29조가 그 세액 공제 항목인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해당하는 항목만도 180개가 넘기 때문에 기장세무사가 이 부분을 일일이 체크해 가지고 세액 공제를 받아주기가, 신고를 할 때, 그 세금 신고를 할 때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저희한테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낸 세금을, 세액 공제를 어떤 식으로 찾냐면은, 저희는 이제 이택스 솔루션이라는 웹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업자가 얼마 정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이제 한 5 분에서 10분 정도의 이렇게 대략적인 환급액을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추출한 그 환급액을 그 전문 세무법인을 통해서 좀 정밀 검토를 다시 합니다. 한 2박 3일 정도? 그 뒤에 이제 나온 검토 보고서상의 그 국세 환급금을 가지고 이제 사업주분과 뭐 정정 청구 업무에 대한 세무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국세청에 정정 청구 요청을 해요. 이거는 이제 국세기본법 제45 조에 의거해서 이제 국세청에서 이렇게 한 50 접수된 지 한 55일 안에 이제 사업주분한테 더 낸 세금을 환급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국세 환급금을 찾아가라고 고시를 해요. 뭐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근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찾아주진 않아요. 그 찾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고, 뭐 국세청이라든가 나라에서 "너 얼마 더 냈으니까 이거 찾아가." 하고 이렇게 고시해 주진 않아요. 그 그 1대1로 대면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직접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보시면은 지금 이 국세 환급금 규모가 사실은 1 년에 한 80조 정도 항상 이렇게 책정이 돼요. 그러니까 1 년에 80 조씩 환급을 해 줘야 되는데, 사업자 중 44%는 이걸 잘 몰라요. 찾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여기 이제 2020년 자료인데 지금 그 환급금 책정된 게 이제 80 조잖아요. 연간 80 조. 근데 이 중에 5조 4,942 억은 본인이 이제 착오를 해 가지고 더 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찾아요. 근데 세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액 공제 항목에 의해서 환급받아야 되는 돈이 72 조니까 대략적으로 산출을 해 본다면 약 30조 정도는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해 1 년마다 한 30 조씩은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30조를 찾아주는 업무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국세 환급 업무거든요. 이렇게 경정 청구가, 그러니까 국세 환급을 하는 게 발생을 하는 원인이 뭐냐면은 이 조세특례 제한법 자체가 이렇게 개정이 굉장히 자주 돼요. 이 조세특례법이 자주 개정되다 보니까 이 그 국세 환급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세무사들, 그러니까 일례로 기장세무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조세특례법 자체를 계속 체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기장세무사들이 이걸 못 찾아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세 환급을 할 수 있는 경정 청구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조세특례 제한법 자체가 항목도 그 180 가지가 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례도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때는 이 판례가 맞고 어떤 때는 뭐 다른 판례가 맞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발생할 수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세특례법 제한법 자체가 이제 복잡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그 기장세무사가 그 세무사무실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기장세무사들이 저희가 이제 납세에 의해서 이제 그 세금 입출납 신고를 할 때 보통 보면은 본인이 세무사 자격이 있는 그 세무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이제 직원들을 두고 이제 뭐 사업장마다 뭘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면서 그 입출납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단순 업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사무 처리를 합니다. 이러한 그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경정 청구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 조세특례법이 얼마나 복잡하냐면은 이제 그 얼마 전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뉴스인데요. 반도체 투자 그 분야에 세액공제를 25% 정도로 확대를 한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세액공제라는 그 문구가 있잖아요. 25% 확대. 근데 기존까지는 반도체 투자하는 그 분야에 세액공제가 8%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25% 대폭 확대했다는 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가 요즘 약간 그 침체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 세액공제를 늘려서 그 반도체 분야의 그 종사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뭐 그 직원 수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그 이게 같은 뉴스거든요. 그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근데 보면은 세액 공제는 2023년에 3년 한시 도입이래요. 그러니까 딱 1년만 하는 거예요. 1년 동안만 세액 공제를 25%로 이제 확대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기한도 자주 변경되고 또 그 공제되는 퍼센테이지율도 자꾸 변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기장세무사가 이거를 체크를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경정 청구 발생 원인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이제 국세 환급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한 그 시장 자체가 30조 정도 이상으로 크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그 어떤 그 이 업무 자체를 그 작게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업무 자체도 쉽지만 또 수입이 괜찮은 그런 영업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그 경정 청구, 그러니까 국세 환급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디를 가서 그 해야지 이제 환급금이 많이 그 나올 수 있느냐가 그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환급금이 많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은 세금을 많이 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 업체 자체가 갔는데 세금을 별로 안 내는 업체에서 그 낸 세금에서 돌려주는 건데, 돌려주는 세금이 그 환급금이 많을 수가 없다는 거는 이제 그 기정사실인 거죠. 그리고 5년 내에 이제 기계장치라든가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그 여부가 이제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시면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고용 유지라든가 증대가 됐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과밀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은 그 환급금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 29세 미만의 직원을 뭐 고용하고 있다. 그때 수도권에서는 뭐 700만 원을 준다. 그러면은 그 비수도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한테는 900만 원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지방과 수도권의 그 환급금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지금 이 업무를 저희 이제 이텍스 삼성지사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사업장에 갔는데 자꾸 돈이 안 나와요. 환급금 검토 중. 그건 누구 잘못이냐면은 뭐 본인 잘못, 영업인 잘못도 아니지만 사실은 그런 사업장을 자꾸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 나올 만한 사업장은 초기에 그냥 연습 삼아서 좀 아는 분이 있다면은 그냥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그냥 이렇게 연습 삼아서 한번 프로그램 돌려보고 이런 걸로 쓰시고, 그 뭐야, 어떤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이 나올 만한 사업장을 대상 사업자, 그러니까 나올 청구액이 많이 나올 만한 사업장을 잘 이렇게 찾아서 진행을 하셔야지, 괜히 가서 또 시간 낭비하시고 또 환급금 안 나와가지고 속상해하시고 이런 일이 좀 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잘 체크하셔가지고 사업장을 찾을 때는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장을 찾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자체는 개념도 굉장히 쉽고 업무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 낸 세금에 대해서 사업주가 돌려받을 수 있는 사업 환급 금액을 찾아주는 업무고, 그 중요한 거는 조세특례 제한법 자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가 발생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금 많이 내는 곳,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들이 많은 곳, 또 설비 투자 같은 걸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곳, 그리고 수도권도 많이 나오지만 또 지방이라고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환급금이 책정되는 거는 지방도 굉장히 많다. 같은 조건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진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업무 프로세스를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공지사항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잘 읽어보시고, 여기서도 좀 소개해 드리자면은 맨 처음에 이제 뭐 사업장을 선택을 해서 방문을 하겠죠. 1번. 그리고 나서 가면은 사업주와 이제 이텍스 솔루션을 통해서 환급액을 1차적으로 추출을 합니다. 환급액이 이제 나오면은 공지사항에 있는 접수 보고서에 클릭을 해가지고 접수 보고서 작성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접수 보고서 작성이 안 되면은 전문 세무법인으로 세밀 검토 요청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접수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면은 전문 세무법인에서 저희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맺은 세무법인에서 2박 3일, 한 3일 정도 동안 정밀 검토를 해요. 그리고 이 사업장은 얼마의 환급금이 나옵니다. 또는 이 사업장은 환급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 보고서가 이제 저한테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카톡으로 영업을 하신 영업인 분께 검토 보고서랑 계약서, 그리고 계약서 작성 방법이랑 필수 서류 파일을 보내드려요. 필수 서류 파일이라든가 계약서 작성 방법 파일을 쭉 읽어보시면은 계약서를 하는 방법이 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검토 보고서를 받고 난 뒤에 사업장 대표에게 이제 전화를 하든 카톡을 보내든 해서 뭐 사업자 대표 신분증이라든가 뭐 인감증명이라든가 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라든가 이런 필수 서류들을
이제 우선 요청을 해 놔요. 그리고 필수 서류가 준비됐다고 하면은 계약서랑 그 검토 보고서를 들고 이제 사업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 대표와 계약서 작성한 뒤에 계약서를 이제 등기로 그 이텍스 솔루션으로 발송을 해줘야 돼요. 이것도 이제 계약서 작성 방법 파일에 다 첨부돼 있거든요. 그 뒤에 이제 등기 보낸 영수증을 지사장 저한테 카톡으로 찍어서 전송해 주게 되면은 업무가 이제 끝난 거예요. 마무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무 프로세스입니다. 네. 이렇게 그냥 1번에서 7번까지 쭉 읽으니까 전혀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 또는 진행을 아직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오늘 이제 그 주 업무도 마다하고 만들었습니다. 우선 사업장을 방문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텍스 솔루션을 사용하는 방법은 저희 이제 그 이텍스 솔루션 이텍스.캐시 그 인터넷 창에 이제 치고 들어가면은 이런 창이 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영업인 아이디랑 그 계정이 이제 발급이 된 상태죠. 그 프로그램을 이제 돌리러 갔을 때는 사업장 방문했을 때는 그 이텍스 솔루션에 접속한 뒤에 여기 이제 환급액 조회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영업인 아이디하고 비번 넣고 이제 그 접속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아이디 비번 넣고 로그인. 그러면은 이쪽에 본인 이제 이름이 떠요. 영업인 이름이. 이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를 클릭해요. 환급액 조회를. 그러면은 뭐라 하냐면은 이텍스에서 영업인이 맞나?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영업인 카카오톡 계정입니다. 영업인 카카오톡 계정. 보통 이제 휴대폰으로 이거를 그 진행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그 휴대폰상에 카카오 로그인이 돼 있으니까 그냥 바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확인되면서. 이 카카오 계정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그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처음이 아니고 이미 이제 했던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했던 사업장이 이렇게 뜨게 돼요. 그리고 이쪽 위에 있는 사업장 추가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처음에 접속하신 분은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아마. 아까 이 화면이 아니라 처음 접속하신 분은 이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진행을 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업장 추가를 클릭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 화면이 뜨면은 그 법인 사업자하고 개인 사업자로 이제 그 프로그램 구동하는 게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잘 해야 돼요. 개인 사업자면은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면은 법인 사업자. 네, 체크를 잘 하시고, 네, 개인 사업자 먼저 보여드리면은 지금 홈택스라든가 그 고용산재에서는 그 접속을 할 때 굳이 이제 사업자 인증서가 아니라 그 SNS, 그러니까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또는 뭐 그 패스 뭐 이런 걸로 간편 인증을 해서 접속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대부분 이제 간편 인증을 통해서 많이 하시니까 간편 인증을 클릭하시고 여기 주민번호 안 넣으셔도 돼요. 간편 인증 바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 화면이 뜨면은 이제 카카오톡 인증서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대부분 이제 국민들이 카카오 인증서는 발급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카카오 인증서가 사업자분 핸드폰에 없다면은 이제 진행을 하시다가 그 사업자 사업자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뒤에 사업주분의 그 핸드폰에 사업주분 카카오 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분의 발급 받으신 뒤에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카카오톡 인증서를 클릭하고 사업주 이름 넣고 사업주 주민번호 넣고 통신사 어딘지 선택하시고 전화번호 넣고 그 뒤에 전체 동의 체크하신 뒤에 홈택스 인증 요청 이렇게 하면은 그
사업자 핸드폰으로 그 홈택스에서 인증 요청이 들어왔다는 그 톡이 와요. 그러면은 사업자분께서 이제 홈택스 카카오 인증을 해주시면 되고, 그 카카오 인증이 끝나면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고용산재 인증 요청으로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증 요청을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홈택스 한 번, 고용산재 인증 한 번. 그러면 이제 사업주 이름이랑 주민번호는 앞자리는 이미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자리만 입력하시고 전체 동의 클릭하시고 또 고용산재 인증 요청 버튼을 누르면 사업주분한테 또 고용산재에서 인증 요청이 왔습니다 하고 카카오 메시지가 오고, 그,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사업주분께서 카카오 인증을 해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홈택스랑 고용산재로부터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가져오는데 약 3분에서 5분 정도. 이제 조금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5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략 10분 이내에는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10분이 넘어가게 되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랑 고용산재에서 이렇게 그 데이터를 긁어 오고 나면은 이렇게 변해요.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이제 사업을 영위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홈택스에 어떤 내역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완료 이렇게 잘 떴을 경우에 결과 리포트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 만약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실패되면은 이렇게 뭐 2018년도 고용산재 토탈 실패 이런 식으로 여기에 뜨거든요. 그러면은 자료 수집을 다시 하기를 누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녹색으로 완료 버튼이 떴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잘 가져왔다는 뜻이니까 결과 리포트 확인하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그 금액이 떠요. 이분이 이제 뭐 472만 원 정도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경정 청구 요청을 하시면 안 돼요. 금액 산출하고 난 뒤에는 여기 이 부분 추가 정보 입력을 누르셔가지고 추가 정보를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 정보 입력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뭐라고 뜨냐면은 이제 근로자 고용 현황 중에 6촌 이내 그 친족이 있는지 이걸 체크하게 해요. 왜냐면은 6촌 이내 친족은 그 근로자로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환급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 친인척 관계라든가, 그러니까 특수 관계인일 경우에는 사업주분하고 둘이 이제 이분은 뭐 그 이분 중에 그 특관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체크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클릭하잖아요. 이런 그 세모 모양은 그럼 뭐 부, 모, 뭐 6촌 이내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음 누르면은 뭐 장애인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문구가 뜨거든요. 그 문구들을 이제 정확히 체크를 하셔서 추가 정보 입력 사항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다 끝나면은 경정 청구 요청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클릭하고 나면은 이제 이 문구가 뜹니다. 지금 이제 이 문구가 뜨면은 그 저희가 이제 정평이라는 세무법인에서 이제 세밀검토를 받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저희 그 삼성지사 그 번호예요. 등록번호. 그래서 꼭 이 2023일 그러니까 2023년 1월에 그 정평하고 이제 정평에 이제 그 세무 정밀 검토를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20231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셔야 돼요. 신청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확인 눌러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접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이 부분 기억을 해주세요. 20231 신청 번호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고, 이제 법인 사업자 하는 거는 조금 달라요. 개인하고는. 왜냐면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을 할때 법인 공인 인증서로만 접속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법인 공인 인증서가 있는 그
PC에서 하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서 자체를 USB에 담아가지고 그 관리를 하시니까 USB를 받아서 영업인 노트북이나 이런 곳 그 노트북 같은 데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면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게 해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고 조회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떠요. 주식회사 뭐뭐뭐뭐 이렇게 이거 상호명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다음 버튼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그 처음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인증서 프로그램을 설치해 달라고 설치하라는 이렇게 문구가 뜨거든요. 네,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뭐 주식 그 인증서 선택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법인 공인인증서 잘 확인하셔가지고 뭐 개인 거나 뭐 법용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법인 공인인증서 체크하시고 암호 입력하시게 하시고 그 대표분에게 그러면은 이렇게 홈택스 인증서 등록됐다고 녹색 버튼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산재 인증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또 이제 인증서 등록 창이 떠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법인 공인인증서 잘 체크하시고 인증서 암호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인증서 잘 가져왔다고. 다음 클릭하면은 똑같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개인 사업자 산출하는 방법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제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정보 입력하고 뭐 경정청구 요청 버튼 클릭하면은 이제 신청 번호 나오고 20231 누른 뒤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텍스 구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접수 보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제 단톡방 공지사항이거든요. 중간쯤 내려가면은 접수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잖아요. 작성폰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나와요. 여기에 이제 영업자 성명, 그리고 영업자 핸드폰 번호, 그리고 이텍스 접수한 사업장 대표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특관인 뭐 누가 있느냐 적어주시고 특관인만 적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구동하고 바로 당일에 작성을 해야지 본인 영업으로 등록됩니다. 만약에 작성 안 하면은 누락될 수 있거든요.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영업인 책임이에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누락된 거라서 내 거 접수했는데 왜 수수료 안 나와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 책임이에요. 이렇게 작성을 하신 뒤에 반드시 접수 확인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내 거 보고서가 잘 작성됐나 또 이게 잘 작성됐나 보시면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은 작성된 뒤에 한 2, 3일 정도 세무법인에서 이제 세밀 검토를 하거든요. 그리고 검토 보고서가 저한테 와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검토 보고서 그리고 세무 용역 계약서 지금 정평하고 이제 계약서가 작성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용역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필수 서류 이거 세 개를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검토 보고서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용역 계약서 작성 방법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장 대표한테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용역계약서 작성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다 정말 세세하게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검토보고서 계약서 양식을 받으면 사업장 대표님한테 이게 필수 서류를 좀 준비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인감증명 3개월 냈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인감증명 필요하다고 하시면 되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 준비해달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3번 국세 완납 증명서. 이거는 이제 그 정부24라든가 홈택스 가시면은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국세 완납 증명서를 준비해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왜 받냐면은 어떤 사업장은 국세 체납액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국세 체납액은 만약에 저희가 이제 경정청구 요청을 해서 국세 환급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환급금 나올 때 제일 먼저 국세 체납 금액을 빼가요, 국세청에서. 만약에 이제 내가 검토보고서상에 뭐 이 사업장은 5천만 원 환급금 받을 게 있는데 그 사업장 알고 봤더니 국세 체납액이 7천만 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세무법인도 받을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세 완납 증명서 끊어달라고 해서 준비해달라고 하시고, 사업용 계좌 통장사본, 그러니까 국세 환급금 받을 통장 사본 준비해달라고 하시고, 대표이사 신분증만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5가지를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영업인은 뭐냐면, 이게 준비됐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보내드린 검토 보고서랑 계약서 한 부를 출력해서 이제 사업장에 방문을 하세요. 반드시 계약은 이제 도장 날인하는 게 있는데, 사업주분 인감도장으로 꼭 하셔야 돼요. 인감증명서와에 찍힌 인감도장으로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저희 이제 세무용역 계약서거든요. 계약서 파일 열어보시면 두 부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거는 여기 보시면 고객 계약서잖아요. 작성하시고 고객한테 드리는 계약서고, 이거는 이제 음, 이거는 세무법인한테 보내야 되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제 영업인이 가지고 있다 이제 등기 발송할 때 같이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장 여기 보시면 이제 위임자가 누구냐면은 사업주 대표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명의랑 대표 누구누구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첫 번째 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 가면은 용역 수수료에 대해서 나와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환급금이 이제 검토보고서상에 나오면은 현금 환급 금액이 있고 2월 세액이라는 2월 세액 환급금이 있거든요. 따로 나와요. 2월 세액은 뭐냐면은 지금 당장 국세청에서 현금으로 바로 주지는 않지만 이거를 마일리지처럼 국세청에 쌓아놨다가 사업주가 다음에 낼 세금에서 여기서 까주는 거예요. 10년 기간 동안. 이게 다 마일리지가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돈으로 직접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 환급 금액은 보통 지금 세무협회에서 경정 청구에 대한 용역 수수료는 약 30%로 이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왜 앱으로 뭐 해움이라든가 3.3 이런 데서도 경정 청구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서 해움에서 떼어가는 수수료는 30%입니다. 수수료가. 그러니까 현금 환급에 대한 수수료는 30%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2월세, 그러니까 바로 돈으로 주지 않고 쌓아놓는 거. 이거에 대한 수수료는 1%에서 10% 사이에서 세무법인이 이렇게 조정을 해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업장이 1,000만 원의 환급금이 나왔어요. 현금 환급금. 그리고 2월 세액이 1억이 나왔어요. 1억. 이거는 바로 받을 수 없는 마일리지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거 1억 1,000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세무 용역 수수료 계약을 30%로 하게 되면은 이분은 돈을 우리한테 용역 수수료를 지급을 얼마를 해야 되냐면은 3,300만 원을 해야 돼요. 용역 수수료만. 근데 나는 국세청에서 현금으로 지금 당장 받는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3,300만 원을 받고 용역 계약을 할까요? 그럴 분이 당연히 없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 이 용역 수수료는 1에서 10%로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1,000만 원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현금 환급액을. 그러면은 1억 너무 많이 책정했네.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5천만 원. 2월 세액이. 이 경우에는 이제 2월 세액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냐면은 현금 환급액 30% 했으니까 이분이 이제 그 용역 수수료로 우선 현금 환급에 대해서 300만 원이 나가잖아요. 그럼 아직 700만 원이 남아 있죠. 받을 돈이. 여기에서 이제 일부를 지불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5천만 원이면은 약 2% 정도 뭐 이렇게 2% 정도. 그럼 5천에 2%면은 100만 원인가요? 그러니까 2월 세액에 대한 수수료는 100만 원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그 이분이 이제 용역 수수료 총 400만 원을 제한 600만 원 정도의 현금 환급액을 받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현금 환급액, 지금 당장 받는 환급액은 무조건 이제 용역 수수료가 30%고 사업장 중에 2월 세액도 같이 나오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세무법인하고 수수료율 조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톡을 보내드릴 때 어, 현금 환급액은 30% 계약하시고 2월 세액은 뭐 2%로 2% 이상으로 영업인 재량껏 계약하십시오. 뭐 이런 톡을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 만약에 5%로 계약을 한다. 이렇게 본인이 이제 내가 5% 이상으로 계약하세요 했더니 이제 영업인께서 5%로 계약해야지 해가지고 한다면은 여기 이제 10% 적혀 있잖아요. 원래 10% 이렇게 딱 명시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영업 사업자분하고 계약서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지워서 가지 마시고 이거를 이렇게 빨간 줄로 딱 그으면서 대표님 원래 이게 2월 세액은 약 10% 정도 받게 돼 있는데 제가 세무법인에 되게 조금 요청을 드려가지고 대표님께 좀 환급액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려고 5%로 이렇게 낮췄습니다. 이렇게 생색을 좀 내셔야 돼요. 당신 돈 더 받게 해주려고 내가 노력했다는 부분을 생색을 좀 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다른 사업장도 기분 좋아서 소개시켜주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긋고 뭐 5% 이렇게 한 뒤에 꼭 인감 날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 대표분. 그 뒤에 그러니까 2월 세액이 안 나온 거는 안 나왔을 때는 이거 안 해도 돼요. 네.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은 이제 위임자는 이제 사업자 대표분 대표자 이름이랑 뭐 주식회사 뭐뭐뭐 쓰고 사업장 주소 쓴 다음에 인감 날인하시고 제가 이거를 안 해놨네요. 이렇게 계약서를 한 부, 그 다음에 제가 보내드린 계약서 이렇게 두 부 나와 있고 두 부가 다 있기 때문에 뽑으시면은 두 부가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정평 세무 컨설팅 계약서 똑같이 작성하시면 돼요. 체크하고 5% 쓰고 인감 날인하고. 그러니까 아까 사업주분한테 줄 계약서랑 세무법인으로 보낼 계약서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안에 이제 또 출력하시면 이게 나오거든요. 국세환급 양도 요구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세무법인하고 계약을 하면은 국세청에서 이 계약서에 따라서 환급금을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주분한테 보내가지고 사업주분한테서 수수료 받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세청에서 처음부터 나눠줘요. 그러니까 용역 수수료 계약한 금액은 세무법인으로 바로 보내주고, 그리고 환급 금액, 용역 수수료 뺀 환급 금액은 사업주분한테 바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나눠서 보내줍니다. 그게 이제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쓰는 요구서거든요. 여기에 이제 양도자 정보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반드시 이제 인감도장 찍고 날짜 쓰고 양도인 이름 쓰고요. 여기 이제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안 쓰셔도 돼요. 세무법인에서 우리 검토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세무법인에서 작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만 그 양도자 정보랑 여기 그 양도인 쪽에 이제 이름이랑 뭐그 인감도장 날인 이것까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보고서 제가 보내드리는 것도 같이 뽑아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검토 보고서상에 밑에 보시면은 이 검토 보고서 확인했다는 그 이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확인했음 대표분께 그 확인했음 쓰게 하고 대표자 이름 쓰고 여기에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주분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가지고 간 게 이거죠. 영업인이. 아까 세무법인 계약서랑 양도요구서, 검토보고서 다 썼죠. 그리고 이제 계약서 중에 한 부, 그러니까 고객용은 고객께 드리고 이 나머지 이 8가지를 우체국에 가셔가지고 그 대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주소를 꼭 이렇게 쓰셔야 돼요. 보내는 곳은 테마연 주소 쓰고 그다음에 저희 삼성지사 뭐뭐뭐 팀장 그리고 그 영업 그 팀장님 전화번호 그러니까 영업인 만약에 삼성지사 김종수 팀장 그리고 제 번호 뭐 010-2985-1290 이렇게 적으신 뒤에 여기 이렇게 그 받는 분 주소 잘 적으셔서 등기 발송을 하시고 그 뒤에 이제 뭐 하냐면은 그 뒤에 잠시만요. 그 뒤에 본부장한테 그러니까 본부장 그 지사장 저한테 그 등기 영수증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발송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찍어서 삼성지사 누구누구누구 계약서 등기 발송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보내주시는데 만약에 2월세액이 계약할 때 2월세액이 있었다고 하면은 삼성지사 뭐뭐뭐 그 뭐뭐뭐 계약서 등기 발송입니다. 2월세액 뭐 몇 프로 계약했습니다. 뭐 2월세액이 없으면은 2월세액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카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가 마무리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지금 국세환급 업무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한번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지금 뭐 이텍스 솔루션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업무 보고서 그 접수 보고서 확인 링크 들어가 보시면은 다른 분들 이제 어디 어디 가셨나 또 얼마 나왔나 이거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번 재미삼아서라도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아, 보시면 대부분 사업장들이 이렇게 처음에 이 그 대경 VAC라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이텍스 솔루션 프로그램을 구동을 했을 때 285만 6천 원 정도가 환급액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전문 세무법인에서 검토를 하게 되면은 이 그 프로그램이 찾을 수 없는 부분을 사람이 약 이틀 정도를 그 항목들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세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원래 285만 원 나왔는데 보시면 환급과 합계 이게 이제 그 현금 환급금이거든요. 546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2월 세액도 나왔어요. 여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마일리지로 쌓아놓고 다음에 낼 세금에서 깔 수 있는 2월 세액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밀 검토를 한 뒤에 굉장히 금액이 많이 올라갔죠. 이 검토 보고서는 여기 보시면은 우리 목봉 기계인데 그 박금신 대표님께서 영업하신대요. 여기는 처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 구동했을 때는 480만 원 나왔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현금 환급 금액이 1,37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여기는 이제 2월 세액은 없네요. 그리고 그 해냄 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1,539만 원이 나왔거든요, 프로그램 돌렸을 때. 근데 검토 보고를 세밀 검토를 했더니 4,338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굉장히 한 3배 가까이 뛰었죠.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영업할 때 요즘 이제 이 국세 환급에 대한 그 시장이 크다 보니까 막 한 달에도 막 한두 개씩 그 앱도 나오고 그 AI로 돌려 가지고 이제 환급액 그 받을 수 있게 하는,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앱도 나오고, 또 그 이 국세 환급 업무만 전담적으로 하는 그 세무법인들이 막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이제 현재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국세 환급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법인이 한 120개가 넘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앱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AI로 돌려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딱 요거 받는 거예요, 그냥. 480만 원. 처음에 이제 기계로 그 AI로 프로그램으로 책정한 금액. 국세 환급은 한 번 받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받기가 힘들어요, 사실. 국세청에 내가 이거 앱으로 돌렸는데 다시 이제 사람이 검토해 보니까 더 나와서 다시 신청한다? 안 받아줘요, 잘.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그 사업장을 방문을 했는데 사업주분께서 이런 경우 있어요. 그거 요즘 뭐 3.3 이런 데서도 하던데 그걸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 이런 말씀을 해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전문 세무법인에서 검토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앱 기반이 지금 나와 있는 AI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사용하는 그 이텍스 솔루션하고 거의 이제 구조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시해 주시고, 또 음 지금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할 때 가장 그 쪼끔 장애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 기장세무사예요. 기장세무사. 이거는 인제 말씀으로 그냥 드릴게요. 기장세무사가 가장 장애물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장을 방문을 했을 때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환급액이 나오면은 저희보다 어찌 됐든 사업주분은 기장세무사와의 그 어떤 신뢰관계가 더 있기 때문에 꼭 이제 물어봐요. 뭐 우리가 이제 돌리고 나와서 네, 이거 검토 보고서 나오면은 방문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나오면은 꼭 기장세무사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나 이거 환급을 받을 게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기장세무사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말을 하든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거 제가 찾아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하고 결국은 계약까지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쪼끔 그 사업장 방문을 하셨을 때 그 기장 세무사와의 관계를 쪼끔 이렇게 단절시키는 멘트들을 쪼끔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환급액을 추출해서 나왔는데 사실 그 기장 세무사분에게 아마 여쭤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여쭤보면은 아마 부정적인 말을 대부분 하실 거라고. 뭐 이거 환급액 받으면은 뭐 세무조사 나온다는 등 뭐 그 세금 폭탄이 나온다는 등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럴 때 뭐 세무조사가 나온다거나 세금 폭탄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업무라면은 이렇게 이 국세 환급 업무만 전문으로 하는 저희 같은 그 회사가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기장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국세 환급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그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국세 환급은 전문 세무법인에 맡겨 가지고 최대한 많이 찾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도 꼭 고지를 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정 쪼끔 이제 압력을 넣으려면은 "저희 이거 그 세무법인한테 검토 보고서 한번 받아 볼까요?" 하면서 "이거 전문 세무법인한테 받으면은 환급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고 환급금이 이제 올라간 그런
저희 자료들을 조금 준비해 가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한번 해 보실 겁니까?" 하셨을 때 그러면 해 보지." 하면은 그럼 저희가 검토할 때 저희도 이제 세무 용역 컨설팅 수수료를 다 제가 직접 지불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검토 보고서 나오면 저랑 좀 계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바리케이트라고 하나요? 이렇게 좀 쳐 놓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실컷 세무법인에서 막 한 이틀 동안 검토 보고서 최대한 찾아 가지고 했는데 전화해 가지고 "계약하러 갈 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하면은 "아 좀 생각해 볼게." 이게 다 이제 대부분 기장세무사한테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기장세무사는 한테 만약에 세금 우리가 뭐 책정된 거 금액 사업주분께서 말을 했을 때 기장세무사는 이제 울먹겨자먹기로 그거 제가 찾아 드릴게요." 했는데 공짜로 해 주진 않아요. 걔네들도 다 용역 수수료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혹시 기장세 뭐 그런 말씀을 들으면 혹시 기장세무사하고 뭐 이렇게 예 어떤 "기장세무사한테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물어보고 "아니 뭐 그쪽에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러면은 그러면은 기장세무사분 찾는 금액 찾아보라고 하시라고. 그리고 저희 이제도 저도 세무 컨설팅 비용 지불하고 그 "전문 세무법인에서 한번 찾아보겠다. 그리고 더 나은 곳에서 그쪽하고 계약하시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영업에 어떤 좀 노하우를 발휘를 하셔야 돼요. 그냥 그 아무런 이렇게 다지는 것도 없이 그냥 뭐 검토 보고서 갖고 이렇게 갔는데 "아 나 다음에 할게." 뭐 "생각해 볼게." 뭐 이거 다 기장세무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세금 부분은 약간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그 현장에서 쪼끔 어떤 유두리 있게 대응을 하셔 가지고 계약까지 이루어져야지 사실 영업인의 돈이 되는 거거든요. 발품 판 만큼 돈을 벌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아이템들을 여러 개 준비한 거예요 사실. "당신이 이거 안 하면은 나 이거 안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업주분한테 뭔가 혹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이템을 한 3 가지 정도 더 없습니다. 질문 들어온 게 이제 "세금 폭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있냐."는 질문을 그 A A 예 올려주셨는데 안 나옵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세금 폭탄이 나오거나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 업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전문 세무법인들이 생겨날 일도 없고 저희가 이제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 쓰고 나중에 세금 폭탄 나왔다고 여기 뭐 고소하거나 뭐 찾아가서 난동 피우면은 업무를 못 하잖아요.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세무법인들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 업무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천 건에 접수를 했는데 세금 폭탄 나온 데는 없었어요. 그건 그냥 딱 당당하게 말하셔도 돼요. 이거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니야?" "안 나옵니다." 해요 그냥. 안 나온다고 하셔요. 안 나온다고. 투자 받고 시총이 3,000억 이상인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면 환급이 가능할까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이제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영업이익 마이너스면 거의 세금 안 냈을 거 아니에요. 세금을 지금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사업자가 낸 세금에서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냈으면은 돌려받을 금액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실 이렇게 나라에서 국세를 환급해 주는 이유는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개인한테 소득공제를 통해서 낸 세금을 돌려주는 이유는 소비 많이 하라고 소비 장려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소비를 많이 해야지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리고 사업주분한테 이렇게 경정 청구하게 해서 국세 환급을 해 주는 이유는 고용을 많이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하라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고용지수라는 게 나라에서 그 국가 그 경제지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낸 세금 돌려주면서까지 고용을 이렇게 장려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덜 걷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걷는 건 다 걷어요. 대신 네가 고용 많이 했으면 공제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업자들한테 처음부터 덜 걷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용을 하거나 나라에 쪼끔 나라 경제에 이바지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좀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또 들어와서 잠깐 볼게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실효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이 환급액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업장은 세금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많이 냈어도 나 혼자서 1인 사업가라 돈 엄청 벌었어. 10억 벌었어. 그냥 소득세 내는 거예요, 그건. 직원 고용도 안 하고 뭐 투자도 안 하고 이런 사업장은 나오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영업을 이거 진짜 현장에서 실전적으로 진행을 해 보시면은 이제 막 이렇게 직원 되게 많은 것 같아서 했는데 막 검토중 나오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실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영업 갈 때마다 성공하면은 영업으로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보험이든 자동차 영업이든 전부 다 이제 실패도 하고 아니 계약도 못하는 것도 겪고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국세 환급 업무는 굉장히 쉬운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보험 영업이라든가 자동차 영업 다른 어떤 영업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면은 이거는 돈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 사업주분한테 돈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 팔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사업주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영업보다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환급액이 현장에서 5 분에서 10분 사이에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돈을 보면은 쪼끔 달라져요. 어 돈 나오는 거 보면 돈 이렇게 확인된 책정된 걸 보잖아요, 추출된 거를. 그러면은 대부분 사업자분들이 비슷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나 누구 내 동생 아는 동생이 어디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걔 거도 한번 해 줘 봐." 이렇게 해서 대부분 소개를 많이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본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해본 분들은 다 그 말을 해요. "소개해 준다." "거기 한번 돌려주면 안 돼?" 해 가지고 부탁을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해 보시면은 영업 중에서는 진짜 쉬운 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직원 1-2명 있는 곳도 해도 됩니다. 예. 4대 보험이 들어가 있는 직원이 있으면은 그리고 고용 유지를 일정 기간 동안 충분히 하고 있으면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는데 내가 직원을 1 명을 3년 이상을 썼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은 그 공제 금액이 한 7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요. 네. 네. 갑질 영업 가능한 영업이 됩니다, 나중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1월 달에 그 뭐지? 정평 세무 컨설팅이라는 데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저희 이제 이텍스 솔루션하고 그 업무 협약을 맺은 그 세무법인이 지금 총 5 개거든요. 뭐 다승 해 가지고 5 개인데 1월 달에 이제 정평 세무법인하고 업무 협약을 또 맺었어요. 저희 이제 삼성지사랑 본사 영업인들은 정평 세무법인에서 이제 세밀 검토를 받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국내에서 이제 거의 가장 탑급의 경정청구 전문 세무법인이에요. 그 국세 환급 그러니까 경정청구 업무만 하는 전문 세무사가 한 40명 정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경정 청구 그러니까 국세 환급 받는 걸 경정 청구라고 해요. 경정 청구를 그냥 국세청에 신청을 하면은 국세청에서 "알았어. 승인하고 바로 돈을 주냐?"
안 그러거든요. 국세청에서 세무사한테 전화해서 아, 이 부분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딜을 해요. 희한해요. 지 돈도 아닌데. 그때 이제 그 국세청 그 담당자와 이렇게 그 딜을 전담으로 하는 그 팀이 있어요. 또 여기는 한 10명 정도.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경정청구 업무에 대해서 국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체계화돼 있고 가장 많은 돈을 찾을 수 있는 세무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어떤 그 기장 세무사와 그 세금 환급, 국제 환급금을 찾는 거를 대결을 했을 때 결코 그 기장 세무사가 따라올 수 없는 노하우를 이제 가지고 있는 세무 컨설팅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그 저희가 예전에는 이 정평하고 계약을 하기 그 업무 협약을 맺기 전에는 그 기장 세무사한테 이 부분을 나중에라도 요청을 했거든요. 이 소득자별 원천 징수 뭐 이렇게 부수통행 신고서 이런 부분들을 계약이 끝난 다음에 요청을 하게 했어요. 왜냐면은 계약 끝나가지고 접수되면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기 때문에 기장 세무사가 뭐 난리를 피우든 말든 어차피 이제 사업주는 기장 세무사한테 이 부분을 받아내야 돼요. 이 서류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했었는데 정평하고 이제 업무협약 맺은 뒤에는 이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업장 중에는 국세청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자별 원천징수 보내달라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장 세무사한테 그 필요 서류 요청해가지고 이제 그 뭐지 세무법인으로 보내는데 이때도 이제 사실은 뭐 아 우리 정정 청구 받으려고 해 뭐 사업자분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고용지원금 받아야 되니까 이 서류 좀 이렇게 파일로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장 세무사가 그 경정 청구 받는 거를 될 수 있으면 모르게 합니다. 이게 뭐 불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장 세무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주분들이 국세환급 받을 거 이만큼 왜 이제 질문 잘하셨어요. 기장세무사는 왜 경정청구를 못 받게 하나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업주분들이 우리가 이제 가서 환급액이 뭐 1,400만 원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대번 기장세무사를 닥달해요. 야, 너 뭐 했냐? 내가 너한테 돈 한 달에 10만 원씩 주면서 세금 신고를 하게 한 이유는 이런 거 다 공제 뭐 다 찾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닥달을 해요. 그러니까 기장세무사는 경정청구라는 말 자체를 싫어해요. 예. 저 사람이 나 일을 못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기장세무사가. 내가 안 찾아준 거밖에 안 되고. 근데 기장세무사 입장에서는 한 달에 돈 10만 원 받으면서 이게 그 경정청구 업무 자체가 저희가 그 계약을 이제 사업주분하고 하고 계약서를 세무법인으로 이제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무법인에서 그 서류를 가지고 한 열흘에서 2주 정도를 국세청에 이제 경정청구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 서류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 사실. 그러기 때문에 수수료도 비싼 거예요 사실. 업무 수수료도. 기장 세무사 입장에서 이렇게 뭐 엄청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 그 경정 청구 업무를 어떻게 그걸 다 뭐 10만 원 받으면서 하겠어요 사실. 안 해준다고. 그 기장 업무가 아니에요 사실. 기장 세무사는 입출납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뭐 면세 항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줄여주고 세금 나올 것들을 뭐 이런 업무를 주로 보는 거지 경정 청구 그 공제 항목을 막 180가지를 막 살펴봐 가지고 이걸 공제해 주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6촌 이내 특권자는 제가 단톡방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뭐 외척은 어느 범위까지 이거는 다 올려 드릴게요. 맞아요. 돈 더 주면 해 줍니다. 세무사도 저거 해 주려면 돈 더 주면 해 줘요. 뭐냐면 용역계약서 비율대로 거의 받아요. 이제 뭐 그 기장 업무 보는 분들한테 그냥 뒤로 뭐 "아니 저희는 인제 용역 수수료 25%만 받을게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예. 쪼끔 깎아서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기장 세무사한테 돈 더 주고 했을 때 찾는 금액이랑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고 있는 세무법인에서 그 항목들을 세세히 체크해 갖고 찾는 금액이랑 분명히 차이가 나요. 뭐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제 경험이에요.
이제 어떤 사업장에 갔어요. 식당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처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1,400 정도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뭐야 그 세무법인 세밀 검토하겠습니다 했더니 전화를 한 거야. 그 사업주분이 기장세무사한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기장세무사가 이제 자기가 찾아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신 있게. 그러면은 기장세무사분 찾아보시라고 하시라고. 저도 찾겠다. 그 세무법인에서 컨설팅 받겠다. 그래서 찾은 금액을 비교해 보시고 어 많이 나온 쪽에 계약하시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장세무사가 찾은 돈이 얼마였냐면은 프로그램으로 1,400이었는데 1,580만 원 찾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 다 찾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자분은. 근데 제가 찾아간 금액이 2,8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장 세무사의 업무가 따로 있고 그 경정청구 전문 세무사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제 변호사도 우리가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고 뭐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가 다 따로 있잖아요. 내가 어디한테 맞아가지고 형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 가지 않잖아요. 승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똑같은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그 사업장 방문하셨을 때 고지를 조금 이제 인식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계약까지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조금 수월하게 가거든요. 중간에 막 그 변심 많이 하거든요. 사업자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계약까지 마무리해야지 내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의 장점들을 잘 고시하고 기장세무사하고 될 수 있으면 접촉을 못하게 하는 게 좋고 정 접촉을 하시더라도 기장세무사보다는 경정청구 전문 세무법인인 우리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게 조금 이제 노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전문 분야 다 달라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아우 1시간 넘게 그 경정청구, 그러니까 국세환급 업무 첫 번째 아이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했는데요. 개념이 좀 잡히시나요? 잡히신 분은 7번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느낌이 드시는 분 2번. 네, 이거 해보면은 되게 쉬워요. 별거 없어요, 사실. 별거 없는데 돈은 꽤 된다. 수수료는 뭐냐면은 만약에 현금 환급금이 1억이 나왔다. 사업자분.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그중 10% 정도는 영업인 수수료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그 국세 환급금이 많이 검토 보고서에서 나온 게 16억 5천. 물론 저희 삼성지사는 아니었고요. 16억 5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영업인 수수료는 1억 6,500이에요. 한 방에. 1억 6,500 그냥 받는 거예요. 2달 뒤에. 예. 그리고 뭐 이 업무가 얼마나 쉬운 업무냐면은 그 다른 이제 지사가 이제 그 이택스 저희는 삼성지사인데 뭐 본사 따로 있거든요. 이 본사는 에서 82살 되신 할아버지가 그냥 뭐 그 팜플렛 찍어가지고 공단 돌렸더니 대기업 아니에요. 아까 16억 5천은 중소기업입니다. 네. 대기업은 경정청구 안 해요. 이미 거기에는 법무팀이 그 법무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 처리를 해요, 사실. 아니, 우리나라 대기업이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세금 적게 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일반 세무법인한테 맡기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제 연세가 82살이신 분이 그렇게 팜플렛 찍어가지고 뭐 공단 돌리다가 연락 와가지고 얻어 걸렸는데 거기서 2억 2천이 나왔어요. 네. 2억 2천 나왔으면은 그분 이제 집에서 이제 할 일 없는데 이거 알아가지고 그냥 아침에 전철도 공짜지 하니까 전단 한 50장 100장 들고 그냥 오늘은 안산공단 오늘은 뭐 저기 가산 디지털 단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돌리다가 이제 2,200만 원 그냥 한 거죠. 어, 네, 그럼 그때 환급 업무는 네,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그 두 번째 아이템은 이제 비즈 렌탈인데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